김병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됐는데, 저는 이 이유가 우리가 근대 한일 관계의 근대적인 관계의 시작인 조일수 조교, 흔히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이것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보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조일수 조교는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외국 날조입니다. 이 외국 날조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심화시킵니다.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면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반일 감정이 별로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반일 감정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강화도 조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강화도 조약이라고 되어 있고, 그 부속 조약으로는 조일수조교 불업, 조일무역규칙, 조일수조교 소략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왜 그런가 하면은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조약이 체결된 지역의 이름을 딴 것이죠. 근데 뒤에 보면 또 정식 명칭을 떴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을 이렇습니다. 조일수조교고, 조일수조교 불업, 무역규칙, 그 다음에 소약입니다. 그러니까 조일수조교는 총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불업과 무역규칙은 강론, 그리고 소약은 나중에 두 개 조간만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이렇게 됩니다. 1976년 2월 3일, 원래 조약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2월 2일인데 문서상에는 2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인식은 2월 3일에 해서 문서에는 2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업과 무역규칙은 동일한 같은 날에 체결되고, 그 다음에 조일수조교 소략은 나중에 임업을 한 후에 이렇게 두 개 조항이 이제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1822년 날짜가 해가 틀린 거 아닌가요? 저 1882년. 예. 그거 정확히 모르시네요. 자, 그러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강화도 조약 이야기하면 무조건 불평등 조약이라는 말부터 먼저 나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거의 다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이겁니다. 자, 조일수조교를 불평등 내용,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내용은 첫째,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게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산항에 두 개의 항구를 개방한다. 이것도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조선의 내항을 침략한다. 이것도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해복권을 허용했다. 이것도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조일수조교에서는 두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하고 식관만 다루고, 그 다음에 후속조약으로서 무역규칙과 부록이 있는데, 무역규칙에서는 산무 허용이다.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했다. 무관세를 허용했다. 무항세를 허용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부록에서는 한일 이전과 거류지 무역, 그 다음에 일본인 외교관의 자유여행 허용했다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왜곡입니다.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 할 수는 없고 상호허용 부분만 우리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외국 날조입니다. 자, 제1번 조선은 자주국이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더 이상 청에게 보호받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여 청이 조선을 간섭하는 것을 막고 일본의 침략을 더욱 쉽게 만들려는 뜻이 숨어 있어. 이렇게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조일수조교는 기본적으로 통상을 하자는 무역 통상 조약입니다. 한미 FTA처럼 무역을 하기 위한 조약입니다. 우리 서로 거래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침략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약에서 조선은 자주국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이 청일 간섭을 배제하여 침략을 쉽게 하는 의도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 교과서의 제1번에 대해서는 주된 논문은 이겁니다.
조선에 대한 청해 간섭을 배제한다. 그 다음에 조선에 대한 청해 정주권 주장을 차단한다. 그리고는 조선에 대한 침략을 쉽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청해 정주권을 차단시켜놓고 조선을 침략하겠다 이겁니다. 무역통상조약에 이런 걸 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1관을 보겠습니다. 제1관을 보면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국가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후 양국은 화친의 실상을 표시하려면 모름지기 서로 동등한 예로 대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시기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종전의 교린의 정을 막을 우려가 있는 여러가지 규례들을 일체 혁파하여 없애고 널브럽고 두루 통하는 법을 열고 넓히는 데 힘써서 영원히 잘 지내기를 기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율수호조규 제1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목회니 무슨 모임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규칙을 정합니다. 회칙을 정하고. 근데 제1칙에, 제1조에 보면 대부분 다 그 모임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율수호조규가 제1관은 이 전체의 그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침략의 의도가 있고 청해 정주권 차단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청해 정주권 차단이 주장 차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조약이라는 것은 조약 체결 당사국끼리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청해 정주권 주장 시 제1관으로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식한 문제가. 그 다음에 조청상경 수령 무역장경 1882년에 보면 1876년에 청해의 정주권 차단한다고 했는데 1882년 조청상경 수령 무역장경에는 속방, 조선은 청해 속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청해 정주권 차단한 겁니까? 그 다음에 조선 침략을 쉽게 하려는 의도라고 했는데 조율수호조규는 기본적으로 무역을 하기 위한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조선 침략을 쉽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은 논리 비약이고 이게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이고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조율수호조규 맨 앞에 나오는 전문인데 전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수고의 고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을 다시 우리 관계를 개선해서 친목을 두터이 한다. 이렇게 전문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호라는 말은 수호조규라는 우리 서로 잘 지내자라고 맺은 약속이 수호조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조선 자주국이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은 체결 당사국의 자격이자 조건입니다. 자주국이 아니면은 다른 자주국과는 조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선이 자주국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조선이 자주국가임을 대외적으로 공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대외적으로 자주국임을 공언한 것은 당시 조율수호조규에는 청해 연호를 쓰지 않고 대조선국 개국 485년이라고 조선의 연도 표시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주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조선의 청해 연호를 쓰지 않고 조선의 개국 연호를 썼다고 한 것을 1894년 가보개혁이라고 했는데 그 교과서 오류입니다. 틀렸습니다. 이때부터 1876년부터 쭉 써왔습니다. 외국과의 조약은 전부 다 조선의 대조선국 몇 년 이렇게 다 조선국의 연도표시법을 썼습니다. 물론 중간에 청해 연도인 광서 몇 년이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청이 그 조약을 주선했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주선했기 때문에 청해 연도가 즉 광서 몇 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876년에는 대조선국 개국 485년이라고 해서 청해 연도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보개혁 때는 가보개혁에 개국 연호를 썼다는 것은 서술론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청해 정주권을 차단하여서 일본의 조선 침략을 쉽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이것은 결국은 왜곡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갑니다. 제10강 시행법권입니다. 보면 초등학교 사회 1-1에 보면 개항한 항구에서 일본인이 죄를 지어도 조선 정부가 심판할 수 없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어린아이도 기분 나쁘죠. 우리가 도대체 일본에게 얼마나 당했길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했느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계속 그렇습니다. 이건 치유법권을 규정해서 조선의 사법권을 침해하였다. 누가? 일본이 우리 조선의 사법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고등학교 교과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조선의 주권을 침해한 강화도 조약에는 일본의 경제,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침략이 뭡니까? 다른 나라에 불법으로 쳐들어가서 약탈하는 게 침략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똑똑히 제대로 공부한 사람, 이런 교과서를 공부한 사람이 최재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물론 안 팔겠다고 하는데 일본의 경제 침략이라고 지금 대책위원회 세워놓고 위원장 아닙니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경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로써 일본은 일본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한국 관리의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결국 제10관은 일본인 범죄자는 일본이 재판한다. 영사재판권을 인정하였다. 조선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모든 교과서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좀 어이없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제10관을 보겠습니다.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항구에 있으면서 만약 그가 범한 죄가 조선국 인민과 관계되더라도 모두 일본국에 기소시켜 심의 판단하며 여기까지가 지금 교과서에 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10관은 이어집니다. 만약 조선국 인민이 죄를 범한 것이 일본국 인민과 관계되더라도 모두 조선 관리에게 기소시켜 사변하되 심사하여 판단하되 각각 그 나라의 법률에 의거 신문하고 판단하여 털끝만큼도 비호하는 일 없이 공평하고 합당하기를 힘써야 한다.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인 범죄자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인 범죄자는 조선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떼버리고 앞에 것만 교과서에서 실어서 가르칩니다. 모든 교과서가 똑같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국정역사 교과서는 뒤에가 다 실려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치유법권, 영사재판권 말 자체도 안 맞습니다. 왜? 조선왕국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군들이고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들은 치유법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10관이 치유법권이면 조선인도 치유법권 대상입니다. 왜? 조선인도 일본인도 둘 다 같이 10관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교과서 명색의 대학 교수들이 교과서 집필자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수차례 제가 문제 제기했더니 답이 돌아온 게 딱 한마디입니다. 통설이라고. 영사재판권입니다. 영사재판권은 영사가 재판한다는 것인데 조일소적에는 영사라는 두 글자는 없습니다. 아직 그때는 우리나라에는 조선인 영사가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1876년인데 영사가 최초로 부임한 것은 188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사라는 말이 조일수호족에 들어있지도 않고 영사가 부임하지도 않았는데도 조일수호족에는 영사재판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재판 반환권 조항입니다. 조선인은 조선에서, 일본인은 일본에서 심판한다 라는 재판 관할권의 문제입니다. 이 재판 관할권의 문제는 1882년에 체결되는 조미조약 때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좀 더 자세합니다. 그런데 조미조약에는 뒤에 가면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앞에는 똑같습니다. 만약 조선이 이후 법률과 심판하는 법을 개정하여 미국에서 볼 때 미국의 법률 및 심판하는 법과 서로 부합하면 즉시 미국 관원이 조선에서 심리 판단하는 권한을 회수하고 이후 조선 경내의 미국 인민들을 곧 조선 지방관의 관할에 기속시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벌써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당시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일본하고 조선과의 사법 체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에서는 동원을 꾸려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고 일본은 나름대로의 사법체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본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사법제도에 바뀌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칫하면 곤장을 패가지고 사정없이 들어라! 사정없이 주리를 틀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조선의 사법 제도에 자국민을 맡겨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우리보다 사법체계가 후진국에 갈 때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조선 경내의 미국 인민들을 곧 조선의 지방관의 관할에 기소시킨다. 바로 재판 관할권의 문제인데 이것을 치해법권이라고 하고 뒷부분을 빼버리고 앞부분만 가지고 아이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일수 조금 무역규칙의 3부 허용인데 무관세 허용, 양국의 무제한 유출 허용, 그 다음에 무항세 허용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방송에도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고 또 EBS도 그렇고 저 노량진 학원도 그렇고 장도서도 그렇고 다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나셔입니다. 이 부분 무관세 허용이라고 했는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때는 아직 조선에서 관세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관세를 설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허용 또는 인정과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인식시키지 않고 그냥 우리는 당했다. 어떻게? 무관세 허용해줬다.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이것은 부적절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양국의 무제한 유출 허용이라고 했습니다. 조일 무역규칙을 통해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와 양국의 무제한 유출 등을 허용하였다. 양국의 무제한 유출, 이런 법령이 조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무제한 말을 쓰는 데가 있습니까? 유출이라는 불분명한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기도 일베르 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67은 이랬습니다. 이후 조선국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 인민은 양미와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어디 무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유출이 있고 허용이 있고 이렇습니다. 수출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수출하게 되는데 안 하면 이제 무역 분쟁이 생기겠죠. 일본에서 우리한테 수출품에 대한 규제를 한다니까 우리도 수출품을 일본에서 안 판다는 소리인데 그럼 우리도 안 판다고 불매운동 해야 되는데 팔면서도 써야 되는데 우리는 또 안 산다고 그럽니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일본에서 안 판다는데 우리도 안 산다고 그럽니다. 그럼 짝짝꿍 잘 맞으니까 안 팔고 안 사면 되죠. 그 다음에 항세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선박에 부과하는 세가 항세인데 무항세를 허용했답니다. 모든 일본 선박에 대해서는 항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항세 조항이 들어있었다. 일본 정부에 소속된 선박들은 항세를 내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일본 정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똑같은 내용. 일본 상품에 항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품에도 항세를 부과합니다. 상품은 관세죠. 이 교과서 이렇게 미래 교과서. 일본 정부에 소속된 선박들은 항세를 내지 않는다. 일본국 소속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제7식입니다. 항세 딱 이렇게 돼. 제1번 연회장 쌍독배라고 생각합니다. 도치 2개 달려있는 연회장 상선 및 증기 상선의 세금은 5원이다. 단회장 상선의 세금은 2원이다. 500선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이다. 단회장 상선의 세금은 1원 50전이다. 500선 이하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7식의 항세를 분명히 명시해놨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정작 중요한 앞에 세 부분을 빼버리고 뒷부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뒷부분,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관선이잖아요. 무역규칙은 통상에 관련된 규칙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유일한 운송수단은 선박이었기 때문에 상선에 대해서 항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1, 2, 3번입니다. 4번은 예외조항입니다. 무역규칙 제1칙에 보면 일본국 상선이 일본국 정부 소관의 군함 및 통신 전용의 모든 배들을 제외한다고 그래서 애초에 이것은 항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나 싶어서 예외조항을 4번에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1, 2, 3번으로서 항세를 부과했다는 것인데 교과서에서는
무항세 허용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왜곡이고 날조입니다. 그러니까 삼부허용이라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왜곡입니다. 결론은 이 교과서에서 조율수호적인 근대 한일관계의 시작이고 우리가 세계 무역, 자본주의 세계에 진입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조약이 바로 조율수호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그 당시에 조율수호조는 우리가 그냥 전근대적인 그런 상황에서 세계 자본주의 무역 세계, 국제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본주의 무역 세계로 우리가 진입했다는 이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 않고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또 불평등 조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통상조약이라는 겁니다. 무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무역을 하자 때요 서로 약속을 할 때는 결국 한미 FTA처럼 우리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끌고 와야 됩니다.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역 조약에는 통상조약에는 우리에게 유불리가 있을 게 아닙니다. 한미 FTA처럼 자동차에서는 유리하고 농산물에는 불리하고 이것처럼 유불리가 있을 뿐입니다. 불평등, 평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등하거나 불평등한 것을 누가 평가합니까? 우리가 평가합니까? 일본이 평가합니까? 제3국이 평가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입만 벌리면 불평등 조약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반일 감정의 시작입니다. 조율수호조도 지금 세 가지 종류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쌀 문제, 쌀 수출이냐 수탈이냐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일 관계의 왜곡, 한일 감정 조장, 심지어는 한일 적개심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 조율수호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한일 관계의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의 시작점이다. 우리는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병호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